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이윤석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얼마나 외로운가, 한국인의 외로움과 고립 인식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그림을 하나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그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특히 이제 그 현대인의 그 고독을 아주 잘 그려낸 이제 유명한 이제 화가인데요. 그분의 대표작이죠. 그 나이트 호크스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늦은 시간 이제 각자 말을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 아니면 혼자 있는 듯 조용히 각자 먹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어찌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현대인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잠깐 이제 서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현재 이제 서울시립대, 여기서 멀지 않은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에 있고요. 이제 몇 편 관련되는 그 학회에서 일을 했었고, 이제 사회적으로 제일 아마 이제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2017년이었죠.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대변 일을 맡았었고요. 그 이후에 그 사경후 해결력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대변인도 맡고 했었습니다. 이제 공론조사에 몇 번 참여를 했었고, 이제 원래 이제 제 전공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 전공은 원래 가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공부하냐 물어보면은 이제 그 부부끼리 어떻게 하면 가까이 지내는지, 부모 자식이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내는지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에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나 싶어가지고 이제 사회적 연결, 반대면에 이제 사회적 고립 관련되는 연구를 했었고요. 관련돼서 이제 2022년입니다. 서울시에서 사회적 고립을 둔 청년 생활 실태 조사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외로움을 겪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제 그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이라는 연구를 맡았었고, 이제 현재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국민 사회적 연결 실태 조사라고 하는 지표를 만드는 사업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1인 가구의 증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2021년에 전체 국민 이제 평균을 봤었을 때 이제 전체 가구 중에 이제 33.4%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고요. 연령대로 봐서는 이제 청년들 비중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혼자 돼서 지내시는 이제 할머니 분들이 이제 좀 많은 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혼자들 많이 살다가 보니까 사회적 관계가 아무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이게 가깝고 돈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에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삶을 영유하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가 내진 나쁜가라고 하는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오른쪽 아래 건강 부분 같은 거는 뭐 기대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편이고요. 뭐 이제 부동산 여러 가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주택 부분도 이제 전체적인 평균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그리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사회적 관계 부분은 거의 그 제로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런 우리의 그 위치, 세계적인 수준에서 우리 위치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아마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죠.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뭐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덴마크는 뭐 100명 중에 한 95명, 한 3, 4명을 제외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쭉 내려와서 저기 아래 맨 끝에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그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한 4분 중에 3분.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4명 중에 한 분은 통계적으로 얘기를 할 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는. 그러니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이제 꼴찌인 셈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외롭고 고립돼 있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사람들 삶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니까는 이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죠. 뭐 다양하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메뉴에 있는 것처럼 소위 사회적 관계, 만남,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일단 낮은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같이 있지 못한다 해서 끝나지 않고요. 내가 생활에 필요한 어떤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그런 상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사실 뭐 예를 들면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게 되죠. 그러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사회 일원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들로부터 이제 배제가 되는. 그러니까 저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이제 외롭고 고립돼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심리적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일종의 사회적 배제와도 관련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죠. 최근에 아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달라져 있냐를 보면 되는데, 특히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의 사회적 고립 실태를 보게 되면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뭐 그냥 큰 차이 없이 그냥 그랬었는데 2019년부터 2021년은 여러분들 이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쉽게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이제 소위 말하는 코로나 효과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좀 외롭고 혼자 지냈었는데 코로나가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더욱더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쭉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그때그때 그 소위 이제 생애 주기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어렸었을 때는 학교 적응 잘 못하고 왕따 당하고 그런 다음에 집안 환경도 좀 어렵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점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청장정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취업도 잘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잘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결혼도 잘 못하게 된다든가 결혼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를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뤄도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뭐 보살펴주고 하는 것도 좀 부족하니까 또 다시 갈라서게 되고 경제적 환경도 어려워지고 그러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도 떠나게 되고요. 아니면 사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몸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게 되시니까 뭐 몸도 힘들고 잘 가누시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생활 하시는 것도 어려워지시고요. 밖에 2번 나갈 거 1번만 나가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고립된 상태로 지금 현재 얼마나 계셨어요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4분 중에 1분은 한 20년 이상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사를 해보기에는 이제 그런 게 한 이제 5년 정도에서 늘어나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일본보다는 이제 조금 늦게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상태를 가만히 놔두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이제 2년, 3년 동안 혼자 계시다가 그분들이 이제 계속 이 상태로 가게 되면 10년, 20년까지 혼자 있게 되는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고요. 그게 그렇게 굉장히 심하게 되시는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하시는 이제 분들이죠. 보통 학문적으로는 이제 그 전혀 사회 참여를 사람도 만나지 않고 뭐 편의점도 가지 않고 이런 그야말로 이제 극단적인 은둔 생활을 6개월 이상 하시게 되는 분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게 되면은 맨 아래 있는 것처럼 이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분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이제 바로 이분들이 이제 고독사의 이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만들어놓은 이제 고독사 이제 기본법 같은 데서도 이제 고독사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은둔형 외톨이 분들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요.
단순히 고독사로까지, 그건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혼자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이 돼 있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잠도 잘 못 주무시게 되고요, 건강도 나빠지시게 되고 기억도 깜빡깜빡하시게 됩니다. 뭐 혼자 계시니까 행복감도 떨어지게 되고 우울도 많이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어떤 자존감. 나는 그냥 별로인 것 같아. 나는 그냥 이 사회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극심한 자존감의 저하를 경험하시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신 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양한 수준의 이제 지방자치 정부에 계신 지방 정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 그다음에 이제 지역자치단체 분들이 이제 발벗고 나서셔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제 어떻게 도와주신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서울시가 2022년 작년에 이제 그 청년들, 도대체 청년들 중에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얼마나 될까를 한번 추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봤어요. 대개 청년들 중에 한 4% 정도가 좀 이렇게 고립 운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잘 만나지 못하고, 숫자로 보게 되면 이제 13만 명 정도가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국적인 단위로 이제 이 추산을 그대로 확대를 해보면은 대한민국의 청년들 중에 한 61만 명, 60만 명 정도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전혀 접촉이 없는 채로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또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안타깝게도 몇몇 분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을 이제 사회적인 차원으로 돌려서 굉장히 큰 증오를 느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뭐 이제 이런 좀 안타까운 일도 좀 벌어지긴 하죠. 이제 뭐 좀 이따 이제 일본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제 일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히키코모리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많이 생기고 이분들을 도와주고 하는 역사들이 저희보다 한 좀 더 오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고 이분들을 잘 좀 돌봐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제 저런 좀 별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뭐 모든 걸 이제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제 조금씩 뭐 일본도 그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이따 설명, 뭐 영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고립하는 사람들이 증가를 하게 됐었을 때는 이제 일종의 사회적 부작용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이제 해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맨 오른쪽에 이제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레벨이라 그럴까요? 약간의 어떤 좀 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유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립 우울군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제 그냥 꼭 숨어서 지내시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히키코모리의 수준에 가 계신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처음에 정상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다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뭐 약간의 어떤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이게 좀 뭐 그러니까 전혀 사회 활동을 안 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사실은 진정한 의미 있는 수준의 사회 활동은 이제 아닌 그냥 뭐 일만 뭐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만 내가 조금 이제 외롭다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이제 하시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가 그런 외로움에서 익숙해지신 나머지 이제 어떤 관계들이 조금씩 좀 끊어지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관계망의 소극적 수요라든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감각적으로 주관적으로 내가 좀 외롭다 해서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고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피곤하고 괴롭고 어렵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외로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어떤 스트레스, 우울감 같은 것도 느끼시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이제 이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내지 귀찮고 힘들고 이러다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뭐 실업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이혼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이제 커다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완전히 고립 우울감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제 사람들이 뭐 일상생활을 살다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단계에 맞춰서 난 좀 외로워, 좀 살기 어려워, 힘들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사실은 좀 이렇게 나빠지는 과정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들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다 이쪽은 아니시죠? 외로우십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지금 여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소위 외로움군, 내가 좀 외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영국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사람이 어떻게 외로움을 안 느끼겠습니까? 살맛대고 같이 사는 부부끼리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은 어떤 종류의 외로움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문득 있다가 아무도 아까 보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시는 순간이 있겠죠. 그런 기분을 특히 가까운 사람, 뭐 가족한테 느끼시는 경우도 아마 있으실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반성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서부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영국 케이스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아까 한 조사에 따르면 41%, 40%인데요. 그러면 한국은 얼마나 되느냐? 이건 이제 작년에 조사가 된 한 조사 결과를 갖고 와봤는데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비율은 아까 영국은 40%라고 그랬죠. 한국은 한 60% 정도 됩니다. 반이 넘어요. 물론 이제 이 안에는 뭐 살다가 안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는 부분도 들어갈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어떤 코스가 잠재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코스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꽤 많은 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유형 중에서 이제 1번 유형 어디에 이렇게 비슷하게 꽤 적지 않은 분들이 거기 어디쯤 있으실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에서 외로움을 결정하는 4요소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나는 나와 같이 있어줄 사람이 부족하다.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돼 있다고 느껴진다.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스탠다드한 영국에서 영국 같은 데나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용된 문항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렇다 하게 되면은 내가 외롭다라고 보통 이제 지표상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한국은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나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특히 중요하대요. 그냥 그러니까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건 나와 같이 있고 내가 고립돼 있고라고 하는 어떤 느낌과 함께 내가 누군가한테 뭐 살다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었을 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다른 유럽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특히 사적 인간관계라고 보통 표현하죠. 보통 이제
지연, 학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어렸었을 때부터 쭉 자라왔었던 내 동네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뭐 어떤 공공단체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적인 관계에서 나한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나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여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 너 마음 잘 알겠어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되게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학자들은 빨리 학자들은 이렇게 한 개인이 외로운지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게 이 지역이 외로운 지역이냐 내지는 외로운 사람이 많냐, 이걸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개인 지표가 있고 지역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하게 이제 지역 지표가 연구된 것이 있어서 한번 이제 소개를 이제 해봤는데, 이제 이 연구는 이제 그 서울에 대해서만, 서울 25개 구에 대해서만 이제 분포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지자체별로 제일 외로움의 정도가 심한 곳이 아마 이제 종로구 중구가 1, 2등이었었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로구 중구라고 하는 데가 워낙 이제 이게 일종의 거주지는 아니라 일종의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같이 돼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있는 성동구는 그래도 좀 성적이 좀 좋은 편입니다. 좀 아래쪽에 있는 편이고요. 뭐 송파구, 양천구가 그래도 좀 가장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덜 외로움을 느끼는 지역이라고 일단은 알려져 있게 됩니다. 대개 전국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사실 그 대개 이제 외로움, 그러면 이제 청년들의 문제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진짜 우리나라에서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건 누구냐면 그 이제 40대, 50대 중장년 분들이세요. 60대보다 우리나라에서는 50대가 조금 더 외로움을 느끼고, 당연히 이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웃기게 서울은 약간 조금 특징이 다른데요. 서울은 웃기게도 사회 활동이 더 왕성한 30, 40대가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 40대들은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바쁜 사회 활동, 사회 직장도 다니시고 아이도 키우시고 이런 와중에 이제 진정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를 점점점 잃어버리시는 게 아닐까. 특히나 이 연령대에서 혼자 지내시게 돼서 뭐 사별이든 이혼이든 뭐 하시게 되면은 더욱더 큰 괴로움을 느끼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제 몇몇 나라들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도적인 나라가 영국인데요. 영국은 이제 2015년부터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기들끼리 열심히 연구를 했고요. 2018년에 외로움 지표, 그 커뮤니티 라이프 서베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아까 나온 것처럼 전체 영국 국민의 47%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큰 파장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외로웠어라고 이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건 이제 단순히 그냥 단순한 어떤 몇몇 부처만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좀 정부 입장에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외로움 장관을 임명을 했었고요. 현재 이제 외로움 장관을 임명을 한 나라는 이제 영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 소위 이제 외로움 해결을 위해서 범정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큰 이름을 A Connected Society라고 하는 비전을 정하고, 이걸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가족, 친구, 지역 사회가 이제 외로운 사람을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서, 꼭 제가 벌써 이 영국 케이스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꼭 말씀드릴 것은, 영국 케이스에서 넘버원 제일 먼저 했던 정책이 뭐냐면 외로움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때 나 감기 걸렸어 이런 얘기하면서 부끄럽게 느끼지는 않으시죠? 나 머리가 아파. 이걸 하면서 나 지금 너무 창피해. 이렇게 느끼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나 좀 외로워. 그러면 애가 뭐 사회생활을 뭐 좀 잘못했나? 너 인생을 왜 그렇게 헛살았니? 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은 삶의 여러 가지 조건상 뭐 1인 가구도 있고 개인주의적인 방식도 있고 기타 등등 또 삶이 또 바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감기에 걸린 듯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외로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제1 타겟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뭐 물론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다양한 네트워크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정책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뭐 다양하게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외국에선 이렇게 영국을 위시해서 이제 일본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근데 이제 일본의 케이스는 말씀해주신 대로 설명을 이제 조금 이따 해주실 거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최근 한 3, 4년 동안 심각하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선 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방자치,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줬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성동구나 이제 안양을 들 수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동구는 이제 그 지인 네트워크를 통한 1인 가구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성동 지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실태 조사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굉장히 1인 가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히 성동구는 1인 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안양시도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해서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독거노인을 위한 이 카네이션 하우스는 이제 이것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앞서 해 주시니까 다른 여러 가지의 이제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가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예방 관리에 대한 법률을 얼마 전에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그 지자체들이 이제 관련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서울, 기타 등등 다양한 단위에서 관련되는 실태 조사를 하셨었고요. 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외롭고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 분들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나서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관련되는 많은 분들을 뭐 중앙정부에 있는 지방정부인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제일 먼저 공무원분들은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얘기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발 좀 관련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실태 조사라고 돼 있긴 하지만은 이제 많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사람이 고립이 돼 있는지 은둔이 돼 있는지 그냥 봐서 이 사람이 고립이다 은둔이다가 아니라 뭔가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 그런 것 좀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뭐 이제 지방 정부가 나서기도 했고요. 중앙 정부가 따라가는 모습인데 각각 또 특히 이제 중앙 정부 보게 되면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여가부는 여가부, 교육부는 교육부, 뭐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굉장히 다양한 단위에서 각자 자기들의 역할, 범주에 그 하는 역할에 맞춰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범부처 차원에서의 어떤 총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실은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학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이제 얘기가 돼가고 있는 묻지마 범죄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더 이상 이게 이제 아주 소수의 어찌 보면은 뒤떨어진 문제가 있는 사람만의 겪는 경험이 아니라 모두가 마치 감기처럼 자연스럽게 걸릴 수 있는
정신적인 사고니 정신적인 상황이니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은 분들이 나눠줬으면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